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이 아닌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문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왜 매칭을 했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아마 이 발언을 대학 교수가 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믿기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을 했다는 게 이게 대학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식민지 수탈론의 역사관이 아니고 이른바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일본 주장한 얘기를 예. 이제 그대로 판박이처럼 이제 그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얘기한 위안부 성노예에 관련돼서 자발적으로 임한 것이다. 네. 강제성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의 성범죄 산업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연계를 그 시켰다고 하는 이 점이 상당히 그 분노를 그 자극하게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학부 학생의 발달 사회학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역사 사회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 청년들에게 이와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그야말로 강요하듯 강압하듯 얘기했다고 하는 점에서 더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수긍을 못한 학부 학생이 이의를 제기해서 질의응답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도 그 여성 학생에게 네. 실제로 그렇다면 못 믿겠으면 한번 성매매 산업에 한번 진입을 해보지 않으련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실용성 발언도 그 함께 했다고 하는 점에서 예. 이중 삼중으로 과연 지식인이 맞는지 정말 사회학의 나름대로 이렇게 그 출판물 실적은 많이 있지만 예. 역사적 인식과 국가 간의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예. 그런 상태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석춘 교수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러면 한 시간에 간다. 그렇게 해서 나 좀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이 정말 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했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저 부분에 이제 본인이 또 해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저런 얘기를 왜 나왔냐고 하니까 이른바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용훈 서울대 그분의 책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네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라고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 예. 그 역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설명을 왜 학생들이 못 받아들이는지를 본인이 먼저 이해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전에 들은 것처럼 당시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마치 일본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반일 종족주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지금 저 유석춘 교수의 말에 들더라도 그럼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당시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가서 손님들 술만 따라주면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를 자발적으로 일본까지 갔을까요?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다라고 저처럼 이렇게 학생들의 얘기를 반론을 제기한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요즘도 그러고 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학자로서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세대 학생회 측에서도 강력 규탄을 하고 있고 동문들까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유 교수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 이 사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 학계에서도 그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한번 검토해 bom직한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이미 그 돌아가셨지만 뭐 사자에 대한 뭐 명예훼손 네. 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법적인 혐의 자체를 차치하고
결국 지금 전쟁 중 상태 또는 식민 상태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성범죄, 성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른바 반인도적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crime against humanity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에서 사학의 명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수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지탄의 대상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그 것에 대해서 마치 비하하는 혐오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는 왜 그렇게 숨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야말로 그 성노예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단체 전체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본다면 극단적 혐오주의 그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고 동문 뭐 재학생 또 등에서도 중징계를 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연세대 그 자체에서도 이것을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아마 그 방어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를테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것으로 이제 향후 뭐 방어의 논리를 피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기본 헌법 정신과 그 인본주의, 인도주의보다는 우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앞서 그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쓴 서울대 이영훈 교수도 그렇고 이 발언을 한 유석준 교수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부산 동의대에서도 한 교수가 전쟁이 나면 여성은 제2의 위안부가 될 것이다라는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그 우익과 관련된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부분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도 상당히 맞지 않지만 일본에게도 또 다른 우리의 그 어떤 약점을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사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말을 우리가 받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도 모르는 사실을 밝혀내서 일본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고 우리 자료를 번역을 해서 유엔이라든 국제기구에도 뿌렸다. 이 얘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일본 구구자들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을 하는 거죠. 네. 피해자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가 안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가해자라고 손가락질 하느냐라는 얘기를 국제에서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책질하는 은술 같은 것들의 근거가 된 부분들은 이런 거죠.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만큼의 사례가 있는데 다 보지 않고 그중에 극히 일부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마치 그게 진실이고 전체인 것처럼 왜곡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학자적 양식까지 걸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수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반박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저 책을 보면 이게 어쨌든 학문적 성과의 연구물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라는 포장을 갖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 어떤 자료가 아니라 일부 자료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 책들을 접하게 되면 아 진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우리 제대로 된 역사학계에서 왜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허위사실인가 그동안에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를 대가면서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 어떤 틈새에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아주 작은 정말 일부를 들어서 침소봉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막지 않으면 정말 독약처럼 우리 사회에 퍼질 수도 있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그런 막말들인데 지금 앞서서 이제 뭐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강단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혐의를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예. 비록 그 강의실이었긴 했지만 위안부와 관련돼서 지금과 유사한 맥락으로 명예를 훼손해서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네네. 결국 이제 그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거, 양심의 또 자유, 또 이것은 일정한 룰과 표현에 맞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특정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실증적인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 상황 그것이 아니고 일부의 뭔가 왜곡된 시각과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이 마치 전체를 다 통할하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 점은 네. 소위 말해서 그 평가라든가 학문의 영역하고는 벗어진 것이죠. 예.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단체가 갖고 있는 명예 감정을 직접적으로 훼손한 이런 그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강의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주제까지도 다뤄봤습니다.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엽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